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인재 영입의 한창인데요. 국민의힘은 1호 영입 인사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영입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 교수가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어떤 각오로 또 무엇을 하려고 출마하려는 것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에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 전국에 다시 강력 한파가 찾아온다는데요. 올겨울 북극 한파가 얼마나 자주 찾아올지 기상자난 전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겨울호우가 이틀째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북극 한파가 찾아오면서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져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이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과 당정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에선 비명계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에 비판적인 당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숨진 사건은 학부모 폭언, 민원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숨진 교사가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서 경찰 신고 협박과 폭언을 들으며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이 자신이 수사를 맡은 척추 전문 병원에 압수수색 정보를 제공했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해당 경찰서와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제 병원에는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갈수록 부정적이게 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은 결혼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27.5%에 불과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달에 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일의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가 처음으로 가동될 걸로 전망됩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겨울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엔 폭설이 내리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북극 한파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와 눈 상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먼저 전국적으로 지금 비와 눈이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는 강풍을 동반한 겨울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YTN 재난 시스템 이다스 화면 보면서 실시간 비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강원도 홍천 구룡령입니다. 국도 56호선인데요. 지금은 눈이 잠시 그쳤지만 많은 눈이 내린 것을 보여주는 등 길가에 하얀 눈이 쌓여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 쌓인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가능성이 커 이 지역을 지나실 때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당 1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는 대구 부산선 청도 IC 부근입니다. 도로가 젖어 있는 데다 안개까지 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에는 최고 60mm,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간에도 많게는 20cm 이상, 강원 내륙에도 1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강원 영동은 오후부터 밤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 비와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와 눈은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 서쪽 지역에서는 또 한 차례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쪽에서 영하 3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였는데 내일은 영하 3도, 일요일인 모레는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북극 한파가 남하하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 큰 기온 변화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대표 공석 사퇴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인물을 위원장 자리에 앉힐지와 수평적 당정 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몇 시간 동안이나 진행됐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1시간 4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 공석 사태 수습책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뒤 열리는 첫 의원총회인 만큼 위원장 인선 문제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현재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다양한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의원들 역시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 누가 적임자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내각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함합형에 오른 상태입니다. 또 원외 인사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비대위원장 인선에 키를 쥔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앞서 공언한 대로 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적임자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직접 이름을 거명하신 분도 있고 또 기준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용산 대통령실과의 물밑 교감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또 이 김기현 전 대표 사퇴를 계기로 이 바람직한 당정 관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이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건데 이 회의에 앞서 윤 권한대행은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이 어떤 방향으로 의견이 반영될지가 주목됩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이른바 통합 비대위 주장이 나왔죠. 여기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어제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서 현 지도부 사퇴와 이 개파를 아우르는 통합 비대위 요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대표는 현 지도부 사퇴 등 요구에 혁신과 통합의 조화를 언급하며 거듭 단합을 강조한 상황인데요.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대척점에선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인 날짜 내년 1월 15일 신당을 창당할 것이란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확정된 일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무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3지대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여권의 유승민 전 의원 등과의 접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유 전 의원과 소통 창구가 있어서 한두 번 만나보자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구체화된 건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은 이 전 대표를 향해 신당 창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낙연 대표의 지금 신당 창당의 이 지금 행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모두 다 걱정하고 비판적인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와 비주류의 갈등,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까지 이 총선을 앞둔 야권의 내용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서 군부 독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덮어씌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12를 일으킨 한화회를 척결한 것은 국민의힘의 뿌리인 문민 정부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서울의 봄을 이용해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대중 영화를 정치권의 선전 영화로 변질시키는 것이고 국민을 선동해서 분열을 일으켜 표를 얻어보겠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에 거부권을 쓰는 게 적절한지 헌법적 판단도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적 조치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 등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 중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주장하는 법조인들이 있어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정식 명칭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사망 부상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자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지정돼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 다른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은 관련자로 분류가 돼 있고요. 국가 차원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는 유공자 대상이 불분명해서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심사권을 갖고 기준을 정하면 된다고 반박하는데요.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강도지사 난민전 사건,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서 강간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 전부 다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반국가 행위자. 그 국가보안법이니까 그걸 빼자고 그랬어요. 특정 정파를 옹호한 자. 그것도 빼자. 그 다음에 노사분교. 그럼 그것도 빼자. 그럼 어떻게 뺄 거냐. 그래서 국가보훈부에다가 권한을 줬습니다. 이거 심사를 해달라. 민주유공자법은 15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에는 민주당 30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란 반발이 이어지자 닷새 만에 철회한 바 있고요. 또 지난해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나섰지만 역시 무산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은 어떨까요?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일단 법사위는 여당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자막으로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두고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충남에서 최초로 인권 조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기독교 단체 등 보수 단체들이 낸 주민 발의안이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자 지난 10월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직접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 의원 10여 명은 본회의장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에 가결된 폐지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첫 번째로 영입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경기 수원정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죠. 약자를 대변하겠다, 또 경력 단절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출사표도 던졌고요. 아직은 정치인이란 수식어가 좀 어색하지만 출마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매주 사건, 사고, 네. 범죄 심리 이렇게 네, 분석을 네, 해주셔서 네, 참 잘 들었는데 네. 직접 또 정치를 하신다고 하니 네. 그것도 국민의힘 1호 영입 인사로요. 네, 네, 네. 여러 여쭤볼 게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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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예, 먼저 왜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네, 뭐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과거에도 한 적이 없고 현재도 심지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뭐 아시겠지만 매주 여기 나와서 한 일이 사건 사고를 해석하면서 분석하면서 네, 네. 왜 우리나라 이 법으로는 이 빈 곳이 채워지지 않는가를 비토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토를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비토해봤자 이 빈틈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내 남은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그 빈 곳을 채우는 일도 앞선 25년 동안의 일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으면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내고 하면 이 빈틈이 좀 더 빨리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좀 만들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예. 지금 영아가 사라진 사건들입니다. 출생은 했는데 이제 출생 신고가 안 돼서 그때도 왜 이러냐를 논하면서 아이들이 아마 온라인으로 사고 팔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임신과 출산을 하면 또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영아를 거래하는 네. 입양이라는 키워드로 사실은 브로커들이 탄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잖아요. 예. 없어진 아이들 지금 지난 10수년 동안 결국 10,000명에 가까운데 그 아이들 중에 정말 그렇게 범죄에 연루되어서 증발한 애들은 수천 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막으려면 사실은 법률을 아주 촘촘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1호 법안은 영유아 보호법 뭐 이런 겁니까? 영유아 보호법은 사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이미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 네. 제가 지금 들여다보는 건 인신매매 방지법이고요. 인신매매 방지법. 네, 그리고 아마 성매매 방지법이 될 거고 그리고는 이제 성보호법, 아청법이 아마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디지털 공간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느냐. 네. 표현의 자유를 이제 빌미로 정말 익명으로 이렇게 공간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만들어도 되느냐. 네.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좀 이제는 관리를 하자는 목소리를 낼 때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 목소리를 어디서 내느냐. 수원에 제가 있는 연구실에서 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를 가는 수밖에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워낙 뭐 유수영 교수는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또 그래서 권위도 있으시고 정치권에 직접 이런 법안들 지금 말씀하신 법안들 좀 만들자라는 제안을 수차례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충돌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뭐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법과도 충돌을 할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네, 그리고는 이제 표현의 자유도 충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 개인적으로는 제한된 어떤 지침에 따른 함정 수사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함정 수사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었죠. 네, 몇 번이나 얘기하고 외국의 사례도 이야기하고 해도 사실 안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문제는 다 아세요. 특히 이런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법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네. 너무나 많은 이제 인권과 연관된 뭐 침해의 걱정 때문에 인권 침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감독법도 사실은 3년을 삼수해 가지고 그게 입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이분들이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네. 예, 다만 이분들은 굉장히 원론주의자들이고 인권주의자들이라서 눈꽃만큼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이 되는 법률은 입법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걸 꼭 입법을 해야만 이 아동의 인권, 민생의 인권, 민생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철학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제가 엄벌주의자인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그런 그야말로 뭐 피의자의 인권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것만 주장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대책 특위에 제가 합류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 2021년인가요? 20년에. 20년에. 근데 그때 제가 요구했던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스토킹 처벌법 입법해달라. 다른 하나는 보호 수용법 입법해달라. 그러면 당신네들이 나 데려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두 법이 국민의힘의 뭐 주도적 역할로 지금 제시카법까지 입법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약속은 지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고 싶으니까 양보를 좀 하시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선이 되려면 그래도 지역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뭐 비례대표로도 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구를 택하셨고 그것도 지금 수원정을 택하신 거죠. 근데 수원정은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박광원 의원이죠. 네. 거기로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게 된 이유는 거기서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니까 네, 사람이 자기가 아는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 네. 나를 좀 여의도로 보내달라 부탁을 해서 주민들이 선출을 해줘야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르는 지역은 일단 갈 수 없다. 예. 그럼 아는 지역은 두 군데뿐이 없다. 내가 네. 사는 밤에 가서 자는 지역이랑 하루 종일 일하는 지역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집에서는 사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저는 수원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고요. 네. 더군다나 수원은 유달리 제가 애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원이 사실은 20년 뭐 저 정도 전에는 아주 끔찍한 범죄들이 진짜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거든요. 예. 뭐 결국 연쇄 살인이나 이런 것들 다 수원 경기 서남부권에서 발생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절이 저는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시절에 예. 경기 경찰청을 따라서 여기저기 가봤던 곳, 언론사를 따라서 가봤던 곳, 이곳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가장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는 광교 신도시예요. 네. 그런 기적을 보면서 여기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네. 내가 여기 사람인데 나보고 어디를 가라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출마를 선언하고 또 약자보 네, 이야기 네, 계속 네, 하셨고 네. 더 이상 암컷이란 천대도 받지 아니하고 경력이 단절될 필요 없는 세상 만들고 싶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자 네. 이렇게 발언한 배경은요? 제가 이제 여성으로서 저는 형사정책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설치는 암탉이란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예. 하시면서 범죄자들도 교도관들도 전부 제가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연구하는 것, 네. 성범죄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조폭을 만나서 면담하고 또 묻지마 차별,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뭐 평가를 하고 이런 모든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네. 진짜 커다란 장애물이었어요. 예. 왜 여자가 이런 걸 하냐.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25년을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진짜 어려웠는데 네. 점점 나아져서 지금은 저 같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국내에. 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이제 양성평등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여자 연구자들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옛날에 들었던 그 암탉보다도 더한 용어를 쓰시는 분이 등장하시니까 예. 갑자기 야 이거 참 한편으로는 하나도 바뀐 게 없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용어만큼은 그건 진짜 인간에게 써서는 안 되는 용어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경력 단절 제가 경력 단절이 되어 보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되신 적이 있었나요? 네, 미국에서 박사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못 돌아갔습니다. 네. 아이들이 있었고 아팠고 뭐 저희 친정 아버지 아프시고 온 집안에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지금 잘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희생이라는 게 전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예. 누군가가 희생을 했을 때 그것이 그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아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여성들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아마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들도 사회생활, 능력 있는 이 여성들이 사회생활 포기가 쉽지 않아서 네. 그래서 출산이 늦어져서 결국 인구가 점점 뭐 출생률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출생이나 양육을 국가가 전부 다 수용을 하고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네, 개인적으로 네. 생각해요. 예. 만약에 아이들 옛날에 맡길 때가 있었으면은 맡길 사람이 있었으면은 저도 박사를 끝까지 미국에서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사회가 결국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서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출생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만약에 이제 선거에 나가셔서 또 국회의원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네. 앞서 이제 입법 이야기 하셨는데 다수당이 돼야지 또 그 법안이 실제로 또 본회의로 통과하기 쉽고 그렇게 네, 될 거 네,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맞아요. 네, 김기현 네, 대표도 지금 사퇴한 상황이고 비대위 체제로 그렇습니다. 간다고 하고요. 네. 비대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와야 된다고 보세요? 변화에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어야지 될 것 같아요. 판단력이 명민하고 그리고는 국민들이 원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포착해내고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에는 어떤 인물이 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아무리 정파적으로 양쪽이 전부 대결 구도라도 네.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상대를 설득하고 예.
뭐 타협을 하고 그러면은 뭐 통과될 수 있는 입법은 또 입법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물들이 가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게 될 것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총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누가 오느냐가. 지금 뭐 거론되는 분들 중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 지금 모든 분들이 아주 우수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예, 그분들의 됨됨이를 제가 정확히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중에 저는 인요한 위원장님은 연대 교수이시라서 예. 약간의 이제 그 거쳐 뭐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예. 연대 출신이다 보니까. 예. 네, 네. 인유한 위원장이 제일 적합하다고 보시는 아니,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나머지 분들은 네. 인요한 위원장님의 과거의 학교 안에서의 모습보다 더 잘 알고 있지는 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네, 당 밖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네, 좀 네. 어떤 점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의 뜻이 틀린 방향인 것은 아니라고 믿어요. 틀린 방향은 아닌 것 같다. 네, 아. 틀림없이 이제 뭐 자유시장 경제가 유지돼야 되고 룰이 중요하고 저는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나면서 모든 문제들이 부드럽게 해결이 될 거다. 이런 믿음에 저는 아주 동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아주 아직은 정치인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다. 아.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조금 네. 더 여유를 가지시고 좀 더 국민들을 설득을 하시고 그리고는 속속들이 정말 진심 어린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아마 오해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합니다. 직접 뵌 적도 있나요? 직접 뵌 적이 있죠. 아. 이번 정부 초에 무슨 위원회 모임할 예, 때 예. 저도 그 국민경제회의의 민생경제분과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요, 김건희 네, 여사 네. 관련 특검법이요. 네, 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네,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떤 네. 생각이세요? 저는 뭐 어쩔 수 없다면 뭐 통과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꼭 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방법이 이것뿐이 없는지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가 예. 불법 행위를 했다면 예, 전 예. 수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원론적으로 고발을 하시든 고소를 하시든 하셔서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굳이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예.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네. 이거를 총선을 앞두고 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 시기적으로. 네, 뭐 내년에 하시면 안 됩니까? 예. 예. 이미 다 증거가 있으면 내년에 총선 끝나고 하셔도 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이수정 교수가 출마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수정 교수를 이제 비판하는 네, 네, 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모경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성추문의 피해자가 왜 미투를 안 하겠느냐라면서 네. 두둔했다는 점을 꼽고 있어요. 근데 예. 이 사건을 잘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 김병욱 의원이 지금 뭐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발고는 제3자가 일종의 제보하듯이 했는데 예. 근데 이분이 무혐의가 됐어요. 아. 이 사람 성폭력범 아닙니다. 예.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김병욱 의원에게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무거운 주제가 좀 있어 좀 가벼운 주제. 아, 네, 그러세요. 예. 네,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으세요? 가족들이 다 반대했죠. 예. 예, 제가 남편이 있고 아이 둘이 있는데 네. 세 사람이 모두 반대를 해서 저희 남편은 10kg를 빼면 출마해도 된다. 예. 하루 만에 10kg가 어떻게 빠져요. 예. 그러니까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를 아주 우회해서 하고 저희 아이들은 아는 척하지 말라. 우리는 30대라서 엄마랑 네. 아무 경제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모른 척하시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다 반대하는데 딱 우리 92살이신 저희 시아버님이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예. 그래서 모두 집안이 평정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제 이수정 교수를 저희가 매주 사건 사고 범죄 심리 가지고 모셨는데 이제 총선 때까지는 적어도 모실 수가 없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소영 교수님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그동안 관심 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떠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김칫국이지만 여의도로 가게 되면 아마 앞으로 당분간은 뵙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 안전 문제에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영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저희가 앞서 뉴스 큐 시간에 어제였는데요. 민주당 1호 인재 박재 변호사 초대해서 출마 이유 각오 들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8월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의 한 척추치료 전문병원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수사팀장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서울 서부경찰서와 관련 병원에 대해서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고 해당 수사팀장은 대기 발령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서 수사팀장의 비위 의혹부터 좀 보겠습니다. YTN이 해당 병원의 비리 의혹과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도를 했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경찰서 단위는 아니고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수사팀장이 근무하는 서울 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수사 정보를 넘겨받은 걸로 의심되는 병원에서도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무 행정팀 그리고 총무팀, 재무팀이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장과 행정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과 병원 관계자들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수사기밀인 압수수색 정보가 병원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YTN 단독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보가 새나가는데 이 수사팀장이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척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이 병원은 대리수술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압수수색 하루 전날 이 정보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전파된 정황이 잡힌 겁니다. 여기에 수사팀장의 아내가 이 병원에서 공짜 검진을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해당 수사팀장은 압수수색 전까지는 같은 부서에 근무했는데 압수수색 직후 대기 발령이 내려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경찰서 수사팀장의 비위 의혹이고요. 그럼 병원에 대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 지난 8월에 저희가 단독 보도한 사건인데 수사가 시작됐을 때는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었고요. 비싼 비급여 항목 재료를 치료에 썼다고 속이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새 것처럼 다시 쓴 혐의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정보 유출로 부실 수사가 의심이 되자 결국 서울 서부경찰서가 하던 수사를 마포경찰서가 가져와서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저희가 수사팀장의 아내가 공짜 검진을 받으려고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후에 사건을 넘겨받은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도 오늘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여기에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올 걸 대비해서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의자로 입건된 관계자도 9명에서 더 늘어날 걸로 보여서 오늘 압수수색을 토대로 관련 수사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에서 이산화탄소가 노출됐습니다. 당시 역사 전기실 내부에 차수벽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 40분부터 50분가량 상하행 열차 13대를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이후 10시 반부터 열차 운행이 재개돼 승객들의 복정역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중 가스 소화 설비 감지 배선이 파손되며 문제가 생긴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3년 만에 운영을 끝내고 진단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고 병원 마스크 착용도 그대로 의무화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수부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가능성과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운영해온 선별진료소를 닫고 PCR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맡도록 했습니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간병인 등은 지금처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전라도에 있는 농장 5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올겨울 국내 가금류 농장 발병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늘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전북 김제에 있는 산란계 농장 4곳과 전남 영암에 있는 유경오리 농장 1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산란계 농장 4곳에서는 닭 21만 3,500마리를, 유경오리 농장에서는 오리 2만 1,000마리를 각각 키우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퇴근 뒤에도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학교 폭력을 둘러싸고 협박 전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이 사건이 지난 7월에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감사 결과 학부모의 폭언이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오모 교사는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고인의 아버지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자신의 딸의 억울한 죽음도 조사해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네, 우리 딸은 뒷보성이 전화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 좀. 예,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식육청이 오늘 그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고인은 지난해 처음 부임해 초등학교 2학년 학급을 맡았는데 평소 많은 민원에 시달렸고 특히 지난해 6월 학교 폭력 사건을 중재하던 중 학부모에게서 경찰 신고 등의 협박과 폭언을 들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직 후 고인이 정신과를 찾아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6월 사건은 서희초 사건처럼 학생 간 다툼이 원인이었는데요. 다툼을 중재하면서 양측 모두의 민원을 받았고 그중 한 학부모가 교사를 그만두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폭언과 협박을 계속하자 정신과를 찾고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은 가족들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하는지까지 물었다고 하는데요. 식유청은 고인을 치료한 병원 상담 기록에 당시 폭언의 내용과 그로 인한 고통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당시 유가족들은 과도한 업무나 업무 차별 등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네, 감사팀은 일단 오 씨가 학교 방침에 따라 개인 전화번호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고 주말과 퇴근 후에도 학부모 민원에 응대해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유가족이 확인했더니 근무 시간이 아닐 때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와 전화가 석 달 동안 무려 1,500건에 달했습니다. 식유청은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컸던 거로 보이지만 당시엔 교권보호 지침이랄 게 없었던 만큼 법적, 행정적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담임 교사들이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관행만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폭언에 대해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교육청 조사를 거부하고 의혹 역시 부인해 정확한 피해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고 우울증 발병 요인과 관련해 해당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 위반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일단 이번 조사를 토대로 업무상 재해 신청을 진행하고 폭언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긍정적 태도가 계속 줄어 20대 여성의 경우 10명 중 3명에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을 보면 지난해 사회조사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여성의 경우 27.5%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2008년 52.9%에서 14년 사이 25.4%포인트 줄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한 30대 여성은 31.8%였고 20, 30대 남성도 40%대에 머물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자금 부족이 가장 많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번 달에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 회의가 미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과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 공항으로 들어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조만간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위성 발사가 확장 억제의 변수가 될지 질문에 답하면서 12월 IC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즉시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를 모색하는 것이 확장 억제이고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차장은 12월 ICBM 발사 움직임이 한미 당국 간 공유됐는지 질문에는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한미 두 나라의 확장 억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정거리와 위성 탑재 여부 등과 상관없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 두 번째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탄도미사일의 길이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다가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미국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연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달 안에 ICBM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일 정보 공유 체제가 처음으로 가동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Michael, how are you? The whole housing market is propped up on these bad loans. The housing market is rock solid. It's a time bomb. If you're wrong, you can lose it all. Okay, here we go. 2000년대 들어 미국은 닷컴버블 붕괴 후 주식이 폭락하였고 9.11 테러까지 겹쳐 투자 심리가 냉각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금리 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다. 낮은 이자의 바람을 타고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은행은 대부분 장기 상환인 주택담보대출에서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 각종 채권과 함께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 심지어 개에게도 대출을 해준다. 펀드 매니저로 일하던 마이클 버리는 주택시장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형 투자은행을 상대로 수년 안에 주택시장이 폭락하는데 13억 달러를 투자한다. 점차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집값이 하락으로 돌아섰다. We're down over 16%. 43%. Was the worst day on Wall Street since the crash of 19. IMF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잠재 손실 규모가 9,4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부실의 종용은 금융시장에 대해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정부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America's economy is facing unprecedented challenges, and we are responding with unprecedented action. 서울 등 전국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륙에는 호우가,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북극 한파도 찾아옵니다. 퇴근길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주말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리며 대설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비는 오늘 밤사이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추위 속 곳곳에 눈이 예상됩니다.
서해안에 최고 20cm 이상, 제주 산간에도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강원 산간에도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많게는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북극 한파가 찾아오며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대관령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4,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아침과 비슷한 곳이 많아 종일 영하권 체감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고 다음 주 내내 맹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비와 눈이 내리는 가운데 기온까지 낮아지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전국에 강풍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전국에 다시 강력 한파 찾아온다는데요. 네, 올겨울 북극 한파가 얼마나 자주 찾아올지 잠시 뒤 기상자난 전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